자, 이제 7번째. 우리가 미분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 많이 활용이 돼.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데도 사실 도움이 되고,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는 건 아니고,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 또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은 무엇인지. 근데 우리 부등식 항상 성립 조건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2차 부등식이야 판별식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뭐 3, 4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판별식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결과적으로 미분을 여기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고, 그럼 차근차근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 첫 번째 주제부터 볼게.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해서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해보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2차든 3차든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정식이 있어. x에 관한 식은 0이다 라는 방정식이 있어. 근데 방정식의 근이 사실 의미하는 바를 모르냐면 그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방정식의 근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 그러니까 중딩 버전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 x 빼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이 방정식의 해가 1과 3이란 거 알지? 근데 이 사실은 방정식의 해는 사실은 y는 x 빼기 1과 x 빼기 3이라는 그래프하고 y는 0이라는 그래프에 사실 교점을 구하기 위한 연립 방정식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해 의미는 2차 함수. 근데 y는 0은 니네가 알겠지만 x축이거든. 그러니까 y는 0이라는 x축과 자 1과 3을 집어넣으면 0이 되는 이런 2차 함수가 만나는, 즉 함수가 축과 만나는 교점이 사실은 방정식의 해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힘들게 중학교 교육과정 커리큘럼 안에서 니네 계속 각인을 시켜. 자 2차 함수, 함수가 축과 만나는 점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걸 점점 교육과정에서 계속 강요를 하고 있다고.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뭘 해보려고 하냐면, 어떤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궁금하니? 그럼 그거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3차 함수. 자, 우리가 실제로 이제 미분 통해서 3차 함수 그리다 보면 이런 형태 그림이 많이 그려지잖아. 그런데 만약에 x축이 여기를 지나가. 그럼 그 방정식의 해는 한 개인 거야. 근데 만약에 x축이 딱 이렇게 극소점을 지나게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극소값이 0이야. 이런 상황이 발생하잖아. 그럼 축과의 교점을 2번 갔기 때문에 근의 개수는 3개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극대점과 극소점 사이에 만약에 뭐가 지나간다면, x축이 만약에 지나간다면 그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몇 개다? 3개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지 못해도 극대 극소의 부호만을 가지고도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fx하고 gx가 서로 같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뭐 이런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마찬가지로 얘를 저쪽으로 옮겨서 넘긴 다음에 이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또 그려가지고, 중요한 건 사실은 극대 극소의 부호야. 자,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지고 부호를 가지고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판단하는 거. 자, 이런 게 우리가 이제 방정식의 근의 개수.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한 개념은 사실은 없어요. 요령만 좀 익히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할 것이다. 오른쪽. 자, 여기도 보면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야.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야. 여기 잠깐 한번 볼게.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재미난 예를 하나 적어둘 테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지. 자, 우리가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많이 한대.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대. 자,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이것이 항상 성립하고 싶어요라는 부등식을 풀어라. 자, 이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k값의 조건을 구해라 라고 하면 니네가 뭘 하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래. 그러니까 왜냐면 이 함수가 2차 함수인데, 그럼 2차 함수가 x축 위에 떠 있어야 돼. 그럼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y는 0이라는 x축이 있고, 그럼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그럼 함수가 축과 만나지 말아야 되고, 근데 는을 허락하니까 함수가 x축과 이렇게 접하는 것도 사실 상관없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첫 번째 판별식에 해당하는 또 짝수 판별식이죠? 그럼 이제 요거의 반의 제곱인 4에서 k-1을 뺀 놈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제 이거 5 되고, 그죠? 그래서 5 빼기 k가, 자, 5 빼기 k가 0보다 작거나 같고, k는 5보다 크거나 같아야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지.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선생님, 뭐 그래프의 모양도 중요하니까 얘를 내가 2차 함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 보면 얘를 x 빼기 2의 제곱 완전제곱 묶어주고, 그럼 k 한 다음에 자 더하기 4를 쓰면 빼기 4가 되거든. 그게 빼기 5가 되고, 그럼 이 y좌표,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k값은 그래서 5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바로 뭐냐? 대칭축 얼마죠?
대신축 얼마지? 2지? 그럼 이거는 x 대신에 2를 집어넣은 게 바로 뭐가 되냐면 최소 값이 되겠지? 생각해봐.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0보다 크잖아? 우린 다 0보다 커. 우리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예를 들어 100보다 작잖아? 그럼 우린 다 100보다 작아. 그래서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x 대신에 2를 집어넣어주면 4 빼기 8 더하기 k 마이너스 1. 즉 k 빼기 5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자 k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건 바로 이런 거래. 자 3차 함수는 판별식이 없어요. 3차 함수는 꼭지점이 없어요. 그래서 3차 함수 이상의 어떤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고 싶다. 이거는 최대 최소의 응용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밑줄 한번 칠게. 자 우리가 어떤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함수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확인할 때는 어떻게 한다?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자,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 최대 최소값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 뭐 이런 얘기죠. 뭐 적지는 않아도 돼. 뻔한 얘기들이니까. 그죠? 2차 함수에 대한 얘기.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보면은, 어디 전화가 오는데 받을 수가 있어야지. 자, 우리가 어떤 오른쪽 밑에 보면은 x가 a보다 큰 범위에서 f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차라리 는이 있는 구간이면 최대 최소를 우리가 구할 텐데 구간이 닫힌 구간이 아니라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부등식은 어떻게 또 성립하는지 확인하느냐? 이건 그냥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결론적으로 뭘 팔고? 그래프를 가지고 구한다는 거. 그거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문제풀이를 해볼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뒤로 넘겨주시고. 자, 1번부터 문제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일단은 뭐 선생님이 타이핑을 친 이유는 글씨가 너무 잘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좀 크게 스캔을 뜨려고 자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글씨 좀 보이지 않나 그래도? 얼추? 안 보이면 뭐 책 있는 교재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 문제 볼게. 자,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함수 그림 그려서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조사하고, 그래서 그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가지고 조사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 너무 워밍업이고 본격적으로 바로 실전으로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지금부터 조사를 해보려고 해.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방법대로 하면 뭐냐? x 대신에 1로 보고 인수분해 해서 계산했잖아? 근데 이렇게 안 하려고. 인수분해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이 함수의 식을 세울 거야. 자, 내가 얘 이름을 fx를 뭐라고 잡을 거냐면 x 3승 마이너스 3x에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그럼 3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은 우리가 왜 요거 아니면 쭉쭉 올라가는 건데, 미분한 방정식의 근의 개수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니까 미분 한번 해봅시다. 자, 미분하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3은 0이고, 그럼 x의 값이 얼마다? 풀마 1에서 그 값을 갖게 돼. 걔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데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이 점의 x좌표가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갈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조사해볼게.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x 대신에 마이너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에 더하기 3에 플러스 2니까 5에서 1을 뺀 마이너스 1,4고. 자, 1 집어넣어볼까요? f1을 조사해보면 1 빼기 3 더하기 2가 돼서 정확하게 0이 되네. 얘가 0이 되네. 그럼 이 점의 y좌표가 0이라는 건 이 점이 x축 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는 x축이 요렇게 x축이 정확하게 지나가게 되니까 이거 얼마인지 뭐 구할 수 있지만 구할 필요 없다. 왜? 내가 원하는 건 방정식의 근의 개수고 그것이 x축과의 교점 개수가 되니 바로 이렇게 두 개가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정리할 시간 줄게. 정리해. 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판별식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극값의 부호. 우리 1번 안 한 거야? 1번 안 한 거야. 2차 함수기 때문에 안 한 거고. 자, 극값의 부호를 가지고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극값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하는구나.
자, x축과의 교점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이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근의 개수가 두 개인 걸 확인했다. 이 뜻입니다. 자, 이 점의 y좌표가 0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때 식이 한쪽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식과 이 식이 서로 같다. 근데 사실 이것도 앞에 있는 문제랑 큰 차이점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바로 해결하고 요거는 뭐 특별히 정리할 시간 안 줘도 될 것 같아. 방금 문제랑 거의 뭐 다를 게 없어. 자, 첫 번째 문제는 또 마찬가지로 2차 식과 2차 식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고 두 번째 바로 3차 함수에 관련된 부분 볼게. 선생님,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근데 이 방정식이나 얘를 이쪽으로 이항한 x 3승 마이너스 6x 제곱에 더하기 9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근하고 뭐 차이점이 없겠지. 넘겨서 이항한 것 뿐이니까. 그래서 나는 왼쪽에 있는 이 식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fx라는 이름을 붙여보려고 해. 그림 그릴 거야. 자, 미분합시다. 그러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12x에 더하기 9는요. 그럼 양변 3으로 나누면 x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3은 0. 그럼 1하고 3에 빼기 빼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한 게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게 되고, 그래서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게 되는 이 점의 x좌표가 1이고 이 점의 x좌표가 3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구나. 그래서 x 대신에 1을 대입해봤더니 11에서 6을 뺀 5가 나오고, 자, x 대신에 3 대입했더니 27에 마이너스 54에 더하기 27에 더하기 1이니까 양수 1인의 1 간신 양수가 됐네. 그럼 이 점의 y좌표가 양수란 얘기는 x축이 이 밑에를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죠? y좌표가 1이라는 얘기는. 자, 그래서 이놈은 x축과 교점이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방정식의 근의 개수 몇 개다? 한 개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앞에 거랑 좀 상황이 다르니까 이것도 뭐 정리해봐. 자, 그래서 fx가 자,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조사하기 위해 이제 넘겨서 계산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알고 전에 우리 학원 교재 중에 사실 제일 쉬운 교재죠.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좀 쉽긴 한데, 니네 정도면 사실은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해도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말이야. 자, 3번 문제도 바로 할게. 여기는 일단 기본적인 개념 물어보는 거고, 사실 4번부터가 실제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3번 갈게요. 자,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 놈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고, 그럼 그놈의 극대극소가 존재한다면 과연 얘는 축과에 몇 점 만나게 되느냐, 이제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 돌리지 않고 바로 시작할게. 자, 내가 여기 있는 이 식을 fx라 해서 미분을 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는 0이 돼.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 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x가 0과 2에서 극값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서로 다른 두 근. 0 넣어봤어? 3 나와. 0,3이야. 그리고 또 다른 근인 2 넣어봤어? 2 넣으면은 8 빼기 12 더하기 3이랑 음수네, 음수.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니? 여기 봐라. 극대점의 y좌표는 양수인데 극소점의 y좌표가 음수란 얘기는 y는 0이 극대와 극소 사이에 y는 0이란 도형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고, 그럼 y는 0이 이쪽에 존재한다? 그럼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이죠? 자, 우리가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극대값은 양수고 극소값은 음수다 보니까 근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근이 3개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제 왼쪽 문제였고요.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요 함수 미분해볼게. 자, 3x 제곱에 마이너스 12x에 더하기 9는 0. 3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0. 그래서 1, 3. 자,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고, 자, 1과 3에서 극값을 갖게 되는구나. 그럼 1 집어넣어주면, 자, 1 넣으면은 12에서 2를 빼니까 1,6. 그 다음 3 집어넣으면, 자,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54 더하기 27에 플러스 2가 돼서 3,2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x축이 요 y좌표가 양수니까
이 밑에를 y는 0이라는 x축이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축과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됐습니까? 별거 없죠, 그죠? 뭐 정리할 사람 정리해. 잠깐 시간 줄게. 자, 여기가 11개 유형이기 때문에 쭉 정리해도 오늘은 일단 진도를 무조건 많이 나갑니다. 분명 계획전 진도를 많이 나가고 우리 이제 이 3주 동안은 좀 수업 시간도 많고 좀 과제도 많고 하긴 한데 이거 좀 버텨내 주셔야 된다. 요게 이제 선행이 좀 빨리 끝나면 그 우리 이제 수학 상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실제 시험 봐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진도를 진도 계획보다 조금 일찍 좀 시작을 하려고 해. 아무튼 그래. 자, 그래서 부등식의 증명.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를 좀 한번 또 슬슬 살펴보려고 해. 그러니까 뭐 기계적이죠. 미분하고 그래프 그려서 극가세 뭐 판단하는데 자, 이제 4번 문제하고 5번 문제가 상당히 좀 유사해.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두 가지 풀이를 좀 보여주려고 해. 사람마다 좀 풀이 방법이 좀 다른데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뭐 짜장면 짬뽕처럼 어떤 사람은 이런 풀이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풀이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4번부터 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제 문제를 좀 봐야 되는데 자, A가 상수일 때 이 방정식의 근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3차 방정식은 근이 없을 수가 없어. 왜냐면 함수의 그래프가 쭉 이렇게 올라가니까 축과의 교점을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이 없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3차 방정식이 3개 근을 가느냐 2개 근을 가느냐 하나의 근을 가느냐 그 셋 중에 하나거든? 그럼 그러기 위한 A값의 조건을 지금부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잘 들어봐. 자, 3차 함수는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된대. 자, 내가 마찬가지로 얘 이름을 fx라 한 다음에 미분을 해요. 그럼 f'(x를 조사해보면 자, 3x 제곱의 마이너스 3이 0이 되게 되고 그럼 x의 값은 이제 풀마 1에서 그 값을 갖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a라고 하는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값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또는 1, 뭐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실제로 집어넣어 보면 빼기 1에 더하기 3이니까 얘는 2 더하기 a. 자, 요거 1 집어넣어 보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돼서 자, 이제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이제 그려봤고 자, 그럼 이제 근의 개수에 따른 a의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 첫 번째, 선생님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고 싶다는 얘기는 x축이 극속점과 극대점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 줘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되느냐 2 더하기 a는 양수이고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음수가 돼야지만 서로 다른 세근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넘기는 a는 2보다 작은 즉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자, 요럴 때 서로 다른 세근을 갖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 선생님 색깔로 비교해볼게. 이번에는 중근과 한근 쉽게 말해 축과의 두 개의 교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x축이 정확하게 여기를 지나가거나 즉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정확하게 0이 되거나 아니면 x축이 정확하게 여기를 지나가서 자, 2 더하기 a가 0이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 값이 얼마가 되거나 풀마 2일 때 한 중근과 어떻게 된다? 그 나머지 뭐 그냥 일반적인 근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두 근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거 빼면 뭐 남니? a가 마이너스 2가 바깥쪽 남지? 그럼 한 근인데 왜 그렇게 되는지 또 그림을 확인해 보면 선생님 축과의 교점을 하나 가져야 근이 하나가 되니까 x축이 이렇게 되거나 즉 이 극소점의 좌표인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양수가 되거나 또는 함수가 엄청나게 내려와서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괜찮겠구나. 그래서 극대점인 2 더하기 a가 음수가 되는 방법이 가능하겠구나. 자,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아니면 a 값이 2보다 클 때 한 근을 갖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별로 근데 이 방법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건 3차 함수만 통하기 때문에 그래. 자, 일단 근데 뭐 질문 한번 해봐. 다음 5번 문제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스타일도 해볼게. 알겠지? 자, 일단 4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상황별로 자, 방정식의 근의 개수 어떻게 되는지
자, 많은 문제집에서는 일단 지금 우리 하는 이 정도 수준 3, 4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들은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이제 이거를 니네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나중에 이제 미적분에서 배우는 다양한 함수에서 좋기 때문에. 그래서 5번 되게 비슷해. 뭐 거의 비슷하지. 넘기면 사실 땡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건 쌤이 좀 약간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해. 근데 비슷해. 느낌 비슷한데 아마 내가 하는 풀이가 더 나을 거야. 자, 4번 정리됐다면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이로 넘어가면 사실 방금 했었던 문제하고 동일한 거고 사실은. 그럼 얘도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는 건 세 근을 갖기 위한 조건과 한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접한다는 건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과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방금 했던 문제랑 사실 차이점은 전혀 없고. 그럼 풀이 방법만 좀 약간 다르게 설명해 볼 테니까 보세요.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함수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선 연립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연립을 해야 되냐면, 자, 4x 3승 빼기 x는 2x 더하기 k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구하고 싶고, 방금 전에 이거 다 넘겨서 극대극소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했는데 꼭 이걸 다 넘겨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보세요. 얘만 넘기잖아. 그럼 이건 4x 3승에 마이너스 3x는 k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근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은 뭘 얘기하느냐? 야, y는 4x 3승 마이너스 3x 하고 y는 k하고의 교점의 개수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지금 뭐가 없습니까? x가 없죠? 자, 이거는 x가 없다는 얘기는 언제나 일정한 값을 갖게 된다는 얘기고, x축과 평행한 일정한 값을 갖는 이 직선이 이 함수의 그래프와 몇 개의 점에서 만나기 위해선 어떤 범위를 가져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부터 할 건 바로 뭐냐면 이 함수의 그래프만 잘 그려주면 돼. 가볼게. 자, 요 함수 y 프라임이 12x제곱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x의 값이 풀마 2분의 1에서 그 값을 갖게 된다는 걸 확인하시게 된다. 그래서 함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얼마.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자 2분의 1, 얼마. 그냥 y좌표를 조사하기 위해서 원래 함수식에 집어넣어서 계산해봐야겠지? 자, 2분의 1 집어넣어볼까? 자, 2분의 1 집어넣으면 이게 8분의 1이고 얘 곱하면 2분의 1. 근데 2분의 1에서 2분의 3을 빼니까 이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1이고, 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얘가 1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하시게 된 거야. 지금 내가 노란색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거야. 자, 그러면 이 빨간색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여기는 x가 없어요. 언제나 일정한 값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x축과 평행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여길 지나가면 어떠니? 교점 1개지. 여기면 교점 2개지. 그럼 첫 번째 원어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기 위해선 y는 k라는 놈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사이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럼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k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함수를 고정하고 y는 k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방금 전에는 극대극소의 미지수가 있어서 극대극소 같이 움직였는데 이번엔 상수 빼고 나머지 함수는 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y는 k라는 직선만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자.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선생님, 그러면은 두 개의 근을 갖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y는 k가 정확하게 1이 되거나 그냥 바로 y는 k가 마이너스 되거나. 두 번째 정답은 k가 1 또는 마이너스 되는 방법이 있겠구나. 자, 마지막. 한 점에서 만나고 싶다. k가 극대의 위를 지나가거나, 그러니까 k가 1보다 크거나 극소의 아래를 지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k가 1보다 크거나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게 바로 한 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 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까과의 차이점은, 아까는 극대극소의 미지수가 있었어. 그래서 그거의 부호를 판단한 거구나. 얘는 아예 미지수를 밖으로 빼버리고 나머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는 k가 어디를 지나가야 근의 개수가 몇 개일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한 거죠. 자, 정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좀 기본적인 어떤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6번 유형과 7번 유형이 이걸 좀 응용한 부분인데, 자, 여기까지를 잘 이해해 주길 바래요. 그래서 니네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좋아. 장기적으로 보면 상수상 남겨두고 나머지 넘긴 다음에 그래프 그려주고, 그래서 y는 k가 어디와 어디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지로 정리해 주는 게
좋다. 자, 5번 내용 보시고. 자, 이제 밑에는 6번 유형 문제를 설명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2차 방정식에서도 처음에는 그냥 근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다가 나중에는 근의 부호를 판단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근의 그 어떤 위치나 뭐 이런 부분도 전부 다 확인을 했었어, 그제?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가급적이면 상수항을 넘기는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좀 해결하도록 연습을 좀 하도록 할 거야. 자, 이제 방정식의 시근의 부호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 요거는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 자, 처음으로 나왔네요. 4차 함수. 자, 문제가 원하는 건, 야, 여기는 이 4차 방정식이 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도 중요한데 그 방정식의 근의 중에 양근후, 그러니까 양수의 근과 음수의 근이 각각 몇 개씩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조금 더 디테일한 그림을 좀 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를 뭐라고 두냐? fx라고 두고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서 f'x를 시각해 봤더니 자, 내려와서 8 x 세제곱 내려와서 마이너스 8 x는 0이라는 방정식. 그래서 8로 나누고 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나오기 때문에 자, x 빼기 1 x 더하기 1 는 0이 되게 된다. 자, 4차 함수를 미분한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3개인데 작은 근부터 나열을 했더니 마이너스 1과 0과 1이고 등차네. 그럼 이러면 어떤 특징이 생긴다? 어떤 특징이 생기죠? 어떤 특징이 생기니? 자, 4차 함수를 미분한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저렇게 등간격이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은성아? 어떤 일이 생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칭이 되는 극소값이 같은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극소값이 일치하는 자, 요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그래서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 이 점의 x좌표가 0, 이 점의 x좌표가 1이 된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함수에 0을 집어넣어 보면 이 점의 좌표가 0,1. 그 다음 1이나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어차피 같은 거가 나와요. 근데 1하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1이란 결과가 나오게 되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면 x축 이 점의 y좌표 1이고 이 점의 y좌표 마이너스 1이니 이 사이를 x축이 지나가게 될 것이고 집중해. 0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교점 2개 0이라는 x값 기준으로 왼쪽으로 교점 2개를 가지니 음수근 2개, 양수근 2개를 갖는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하기 전에 일단 뭐 이렇게 정리해봐. 자, 또 이게 또 두 번째 문제가 또 많은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 또 이 근의 부호도 결국에 그래프를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냐가 사실은 결정하게 되는구나. 다시 한번 얘기하면 4차 함수의 미분한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이렇게 드니 등차수를 이루게 되면 극소값이 같은 형태 모양이 나오게 된다. 이런 것도 다 알아두면 꿀이야.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대로 놓고 해도 되지만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미지수만 남겨두고 하는 게 편하다 했으니 A를 제외한 나머지 식을 이항하도록 할게. 그래서 두 번째 나와 있는 저 방정식 A를 남겨두고 넘겨주게 되면 뭐가 되냐면 A는 마이너스 4x 3승 더하기 3x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근을 가지고 판단해 보려고 해. 근데 얘가 양수근 두 개 하고 음수근 하나 같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해보고,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엔 양근 두 개 하고, 잠깐만, 한 개의 양근과 두 개의 음근을 갖도록 하는 A값의 범위.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금 이 문제가 물어보고 있는 중이다. 자, 볼게. 그러면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y는 a라고 하는 x축과 평행한 직선하고 또 y는 마이너스 4x 3승에 더하기 3x라는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을 얘기되고, 그래서 요거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이 함수를 미분을 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2x 제곱에 더하기 3은 0이 되니까 또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2분의 1에서 0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 근데 최고차계수가 음수니까 이번에 함수의 그래프가 내려오다 올라가다 내려가는데, 자, 이 점의 x좌표가 얼마? 2분의 1이 되게 되고, 자, 이 점의 x좌표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자, 요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2분의 1 한번 집어넣어 볼까? 자, 2분의 1 집어넣어 보면 또 마이너스 2분의 1에 2분의 3이 되니까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1, 1. 반대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자, 근데 지난번 설명했지만 극대점하고 극소점의 딱 중간에 x좌표가 0인 점이 있겠지.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부호를 결정짓는 건 0이거든. 그러니까 x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근이고 왼쪽에 있으면 음수근이기 때문에 얘와 얘의 중간에, 예를 들어 지금 이거는 아주 특이하게도 딱 중간이긴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 그래서 x좌표가 0인 점의 좌표를 확인해 보면, 자, 0 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0이 나와서 이 안에 0,0이란 점이 존재하겠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 야, 양수근 두 개 하고 음수근 하나라면 y는 a라는 그래프가 어디를 지나가야 되는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 일단 근의 개수가 3개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를 지나가야 될 것 같아, 그지? 근데 노란색 점 위에가 돼야 될지 아래가 돼야 될지 한번 생각해봐. 노란색 점이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자, 두 개의 양수근과 한 개의 음수근이야. 그럼 일단 근이 3개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지나가줘야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0,0을 기준으로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자, 문제하고 대답하진 않을 것 같지만 몇 명이 지금 이 모양으로 얘기하고 있어? 위로 지나가줘야겠지. 왜냐면 이래야 0, 0, 0 오른쪽에 양수근 두 개 하고 왼쪽에 음수근을 갖게 될 테니까. 그래서 1번 문제 정답 뭐다? 0과 1 사이가 돼야 된다. 내가 0과 1 사이. 자, 이번에는 한 개의 양근과 두 개의 음근을 갖고 싶대. 그럼 0의 오른쪽에 근 하나가 돼야 되니까 두 번째 문제 정답은 이렇게 y는 a가 지나가 줘야겠네. 그래야 0의 왼쪽에 음수근 두 개 갖고 0의 오른쪽에 양수근 하나 가질 테니. 그죠? 여기 y는 a. 자, 요게 바로 두 번째 문제에 원하는 정답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점의 y좌표 0하고 이 점의 y좌표 마이너스 1 사이를 지나가야 되니까 a 값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다. 정리하세요. 자, 방정식의 근의 부호도 이렇게 판단할 수 있구나. 많이 있는데? 야, 니네 혹시 중학교 때 숙제 안 하고 막 남고 그랬냐? 어땠어? 니네 원래 5시 수업이었어? 7시 반 수업이었어? 아, 7시 반 수업이었어? 그럼 숙제 안 해도 뭐 남을 순 없었겠네, 그지? 근데 이거는 뭐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선생님은 숙제를 안 해왔다고 해서 남기고 또 학원에 와서 풀리고 하는 그런 초딩을 대하는 그런 학습 방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숙제 안 했다고 학원 와서 숙제해라, 뭐 이렇게 해라라는 그런 건 안 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럼 어머니가 이제 화가 나요. 왜 숙제 안 했을까?
그래서 얘가 학원을 못 다닐 수가 있어요. 엄마가 열받아서.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 걸 봐주는 학원으로 가야지. 그지? 그러니까 숙제를 안 한다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걸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좀 목요일에 시험도 보고 목요일에도 마찬가지로 오늘처럼 과제 검사를 또 할 텐데 고칠 시간도 주고 분명 얘기하지만 다 채점이 돼 있어야 돼. 채점 안 돼 있으면 안 돼. 문제가 풀려 있고 채점이 분명히 안 돼 있으면은 과제 안 한 걸로 간주해서 성적하고 같이 어머니랑 상담 드릴 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알겠지? 나 니네 성적도 못 올리고 그냥 학원비만 받아먹는 도둑놈이 되고 싶진 않아요. 자, 선생님이 처음에 니네랑 좀 이렇게 좀 격이 없어지려고 선생님이 좀 편하게 했던 게 별로 안 좋았던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자, 6번 문제.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도 결국에 그래프의 모양을 그려 생각하는구나. 중요한 거고요. 자, 이제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은 현역 애들한테도 사실은 좀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야. 현역 애들도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들이라 아마 니네가 좀 이해하기 좀 힘들 수 있지만 자, 내용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A에서 곡선의 근 2개 이상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이건 도대체 또 무슨 소린가? 이 문제의 의도는 이런 의도야. 잠깐 봐봐. 야, 일반적으로 만약에 3차 함수가 있는데 만약에 3차 함수 밖에 있는 이 점이 있었어. 이 점에서 만약에 너 접선을 긋잖아? 그럼 3차 함수의 모양이 사실 빡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에도 사실은 접선을 하나 긋을 수가 있어요. 접선을. 그 접선을 또 어디다 긋냐? 여기도 접선을 또 이렇게 긋을 수 있어요. 접선을. 이게 되게. 그리고 이쪽 부분에 접선을 이렇게 긋을 수 있어. 그래서 많이 그으면 접선을 3개까지 그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점의 위치가 만약에 이 안쪽에 있잖아. 이 오목한 부분에 접선을 그을 수는 없고 그 있는 접선을 어디다 그을 수밖에 없냐면 하나의 접선만을 긋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게 좀 약간 유식한 표현인데 이게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이 점 있지. 이 점에서의 접선을 다 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접선 긋잖아? 그럼 이것도 접선이야. 이런 접선도 그을 수 있고 사실 이쪽 접선도 그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점의 위치에 따라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달라져.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 야, 3,A에서 여기에 2개 이상의 접선을 긋기 위한 A의 조건을 지금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문제 스타일이 뭐냐? 외부에서 그은 접선에 관련된 문제인 거야. 자, 우리 접선 스타일이 뭐 있었어?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 그리고 외부의 점이 주어지는 경우 3가지 경우 있었는데 그 더러운 3가지 경우 있잖아. 3번째 거. 그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접선 관련된 문제에서부터 일단 시작을 해. 마지막은 이제 방정식 부등식이지만 결국엔 접선으로 시작한다. 가보도록 할게요. 길다 풀이가. 자, 이 문제의 의도는 선생님 외부에 함수가 있는데 외부에 있는 3,A에서 저기다 접선을 한번 그어보고 싶은 거야. 접선을. 그래서 접선을 딱 껐네. 그랬더니 이 점의 좌표. 자, 이 문제에서 좀 까다롭던 게 뭐냐면 접점도 몰라, 기울기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다 미지수로 잡아서 문제를 해결했어. x좌표 몰라, y좌표도 몰라. t 대입하면 자, t세제곱 더하기 2t제곱에 마이너스 3이란 놈이 바로 y좌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기울기는 뭐냐? 자, 기울기는 요거 미분해주면 되니까 3t제곱 더하기 4t가 돼. 그러니까 이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접선식을 세우죠. 자, 우리가 분명히 3,A에서 근 거지만 요 정보만을 가지고 접선식을 세워주면 자, 나는 3t제곱 더하기 4t를 기울기로 갖고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나니 자, x 빼기 t에다가 더하기 t3승 더하기 2t제곱의 마이너스 3인데 자, 외부에 있는 3,A에서 접선을 걷으니까 여기다가 3하고 A를 집어넣어서 근데 기억해봐. 이게 미지수가 아니라 3,A가 아니라 3,1이잖아. 그럼 3 넣고 1 넣어서 니네가 t에 관한 방정식을 풀었었어. 자, 중요한 거 얘기 들어. t에 관한 3차 방정식이야.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3개잖아. 그럼 접점이 3개 나오고 접선도 3개 된다는 뜻이야.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3개면. 근데 이 t에 관한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2개잖아. 그럼 접점도 2개고 접선도 2개가 된다는 뜻이야. 자, t에 관한 3차식이 나와야 전개를 하다 보면은 그럼 이 t에 관한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1개다. 그럼 근도 1개인 거고 접점이 1개니까 접선도 1개가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2개 이상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는 말은
이 방정식이 2개 이상의 근을 가져줘야 된다라는 문제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처음에는 미분,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 미분을 했는데 전개 좀 해볼까? A는 자,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t 3승인데 요거 더하면 마이너스 2t 3승. 자, t에 관한 2차식은요. 얘랑 하면 마이너스 4t 제곱, 얘랑 하면 9t 제곱이니까 5t 제곱, 여기까지 하면 7t 제곱. 이거 좀 불안한데? 이게 좀 인수분해 잘 안 되는 이런 수 나오면 좀 불안한데. 내가 근데 이거 또 전개할 때 꼭 암산식을 많이 하더라고. 다시 한번 볼게. 마이너스 3t 3승에 요거 하면 마이너스 2t 3승. 그럼 2차식은 9t 제곱인데 빼기 사실 5t 제곱, t 제곱 이렇게 맞는 것 같고. 자, t에 관한 1차식은 여기랑 곱한 12t. 여기는 없으니까 더하기 12t. 그냥 상수항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방정식이 2개 이상의 근을 가져주는 거야. 결론은 이렇게 할 거야. 이 함수의 그래프 그릴 거야. 그래서 여기는 A가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얘를 다시 한번 또 미분을 해줘야 돼. 마이너스 6t 제곱 더하기 14t 플러스 12는 0을 풀어야 돼. 자, 3t 제곱에 마이너스 7t에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방정식을 풀어야 돼. 1, 3에 3, 2에 빼기. 그래서 작은 해인 마이너스 3분의 2와 자, 큰 해인 3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3을 실제로 이 함수에 집어넣으면 뭐 계산을 해줘야 돼. 근데 마이너스 3분의 2 집어넣으면 숫자가 좀 더럽지만 뭐 해주긴 해줘야 돼. 근데 얼마가 나오긴 나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의 결과를 그냥 편의상 세모로 하고 산수 계산은 그냥 우리가 하지 맙시다. 저는 3을 집어넣은 결과도 나오겠지, 그지? 그 친구를 네모라 한다면, 그래서 A는, 왼쪽에 있는 A는 세모와 네모 사이에 값을 가져줘야 된다. 자, 그래서 바로 내가 얘를 일종의 GT라고 한다면 A는 자, G라는 함수에 마이너스 3분의 2를 집어넣은 결과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자, G라는 함수에 뭐를 집어넣은 결과보다는 3을 집어넣은 결과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접선 때문에 미분을 한 거고, 그 다음 접선이 아니라 뭘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했던 거고. 오케이? 자,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자, 이게 7번이었어. 자, 4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 7번 문제가 앞에 있던 문제에 비해서 좀 난이도가 확 올라갔어. 자, 어차피 적는 동안 쌤이 그냥 혼자 떠들게. 자, 외부에서 2개 이상의 접선을 긋고 싶다. 이건 접점이 2개 이상 있다는 거와 똑같은 거야. 접점이 2개 있다. 접점이 있어야 접선이 되니까. 그래서 3,A에서 그은 접점의 좌표를 구하는 이 방정식. 이 방정식에 2개 이상의 근을 가져줘야 접점이 2개 이상이고 접선도 2개 이상이다. 미분을 2번 해야 돼, 이 문제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사람들이 좋아하긴 해, 선생님들이. 한 번에 2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접선에 관련된 것도 물어볼 수 있고, 방정식의 근의 개수도 물어볼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역 고등학교 2학년 애들도 나중엔 다 잘하지만 처음엔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과하다 생각하지 말고 정리해. 자, 여기 세모죠, 그죠? 네모. 이제 졸업을 언제 하지? 2월 달에 하나? 2월? 3월 달에 입학하고. 그럼 2월 달에 졸업하고 3월 달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소속이 없는 건가, 그러면?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벌써 3주가 지났어. 와, 빨리 지났구나. 시간 참 빨라. 당장 3월달만 돼도 니네가 해야 될 일이 아마 되게 많을 거야. 학교 가면은 막 이것저것 준비하고 뭐도 하고 막 동아리 하라 그러고 막 봉사해야 된다 그러고 막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가적인 일들을 할 텐데, 그러니까 이건 조언하자면 니네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대학을 가는 방법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니네가 뭐 학교 성적 외에 뭐 봉사나 아니면 기타 활동으로 대학을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건 좀 오해인 거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해서 그 뭐냐면 이제 학교별로 이제 막 애들을 뽑잖아. 근데 애들이 성적이 다 고만고만해. 그럼 성적이 다 고만고만 괜찮아? 그 이 중에 어떤 애는 좀 성격이 좋은지, 어떤 애는 좀 자기주도적인지 그걸 보기 위한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네가 뭐 동아리, 뭐 봉사활동, 뭐 학교 무슨 대회 이래서 그걸로 대학을 가려면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반에서 최소한 3등 정도는 해야 돼. 반에서 최소한 3, 4등 정도 해야 봉사활동 이런 걸로 좀 비비고 좀 이걸로 해서 점수를 좀 가산점을 받아서 대학을 가는 건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항상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 야, 하고 나. 근데 선생님, 저 오늘 이번 주에 못 할 것 같아요. 왜? 그럼 봉사활동. 야, 너는 봉사활동 아무리 해도 대학을 못 가. 왜?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성적을 가려면 최소, 다시 한번 얘기해. 반에서 진짜 정말 최소 5등이야. 반에서 최소 5등. 그러니까 그 안에 못 들면 아무리 봉사를 10,000시간 하고 1,000시간 하고 내가 뭐 발명을 하고 그래도, 물론 발명 같은 건 좀 특이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런 비교과 활동으로는 대학을 못 가요. 그 애들이 오해를 한단 말이야. 막 들어. 야, 누구는 무슨 7등급인데 뭐 해서 갔대. 그리고 막 뉴스에 나왔대.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 얼마나 희귀하면. 그럼 복권 되는 거보다 더 희귀한 거야. 누가 복권 됐다고 뉴스 나와? 안 나오지. 그 누구누구 뭐 7등급 받았는데 어디 뭐 숭실대 어디 갔다 막 그래. 그러더라고. 무슨 전형으로 갔대. 뉴스에 나와. 그 뉴스에 나올 정도 희귀한 일인 거야, 그건. 그러니까 니네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잘 새겨 듣고 나중에 막 선생님 뭐 봉사해야 돼요, 무슨 뭐 자율 동아리에 막 그거에 엄청 목맨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 그래놓고 이제 성적이 안 나온다고? 내신 성적은 안 나오고. 그럼 애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그쪽으로 유도하려는 사람들이 괜히 니네도 이걸 하면은 뭐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으니까 나중에 낚이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성적 올릴 생각해.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서울대, 서울시립대, 그리고 교대 이런 데는 기타 과목을 좀 봐요. 기타 과목이라는 건 주요 과목 국영수과사를 제외한 과목들을 좀 반영을 하는데, 그 몇 개 학교 제외한 대부분의 99.9%까지는 모르겠지만 99% 학교들은 이거 확실한 거야?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한국사, 이거 사회지? 그것 빼고 나머지 과목은 전혀 1도 반영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만약 연대를 가려고 해, 연세대. 그 3년 내내 기술과정을 빵점 맞았어. 대학 가는데 전혀 상관없어. 한문 맨날 꼴등했어. 전혀 꼴등했어. 전혀 상관없어. 근데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또 평균이 중요해. 그걸로 반등수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엄마들이 너 왜 반등수가 이거야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타 과목 공부를 하게 돼. 1학년 때는 누구나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근데 2학년 때 되면 알지. 내가 그동안 했던 게 정말 뻘짓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 2학년 때부터는 하라고 해도 안 해, 사실은. 근데 1학년 때는 중학교 때 공부 습관이 있으니까 전교 등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하는데, 이제 실제로 학교에서 그 대학한테 넘기는 그 자료는 있잖아. 뭘 넘기냐면 반등수, 전교 등수 전혀 없고 과목별 100분이야. 얘가 이 학교에서 수학이 상위 몇 %였는가. 점수? 그냥 퍼센트. 상위 15%였다. 그거만 보내는 거야. 등급도 사실은 뭐 나누는데 그것도 크게 그러니까 100분위만 넘기는 거예요. 그럼 대학은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 근데 대학은 어차피 뭐만 본다? 아까 얘기했던 그 국공립대학이나 그 교대나 서울대, 서울시립대 특기하는 몇 학교를 제외한 학교들은 아예 그걸 아예 안 봐. 3년 내내 전교 1등하고 3년 내내 전교 꼴등하고 상관이 없다고. 기술과정 이런 음미체 이런 것들. 전혀. 대학과정은 상관없다. 그러니까 니네가 혹시 만약에 첫째가 아니면 어머니가 아실 거야. 니네 첫째가 아니면 혹시 나 첫째다. 우리 집에서 내가 첫째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모르셔. 당연히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된다 생각하시는데, 물론 니네 어머니는 아직도 니네가 서울대를 갈 거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타 과목을 하라고 하실 수도 있긴 한데, 현실적인 니네가 그 학습 양이나 이런 것들을 조율해야 된다는 거. 자, 이제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미안합니다. 자, 4가지 유형인데 아주 간단해.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 우리가 다 예를 들어 10보다 크려면
무리 중에 가장 작은 놈이 10보다 크면 돼.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려면 이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확인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얘를 fx라 하자. 또 마찬가지로 이름을 적어주고, 자 fx를 내가 x3승 마이너스 12x에 더하기 16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f 프라임 x는 3x 제곱에 마이너스 12는 0.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2와 2에서 극값을 갖게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시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0을 집어넣어 봐. 얼마야? 16이야. 요 중간에 0,16 있고요. 자, 2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F1을 계산해 보면 자, 8에서 24를 빼고 16을 더하니까 정확하게 2,0이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x값의 범위를 보면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자, 요렇게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만 내가 생각하는데 우리의 최소값이 0이죠? 최소값이 0이니까 우리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 문제도 한번 볼게. 선생님, 얘도 마찬가지로 gx를 한 다음에 미분을 해봅시다. 자, g 플라임스 미분 해봤더니 3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게 되고 풀마 루트 3분의 1에서 근을 갖게 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게 되긴 되는데, 자, 루트 3분의 1과 제가 더럽니? 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극값을 갖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0이 있고요. 자, x 대신에 2를 한번 집어넣어 보면, 자, 2 내면 8 빼기 2에 마이너스 1 그래서 얼마야? 5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 뭘 했어? 자, 극대의 극소인 점에서 접선 그면 등간격 된다 했기 때문에 이 점의 값은 루트 3분의 2 기껏해야 1도 안 되는 놈이야. 그러면은 내가 따지는 x값이 2라는 범위는 어디부터? 이 한참 오른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x는 2의 오른쪽인 이 범위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니까, 그럼 최소값은 당연히 x 대신에 2를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이 될 것이고, 어떻게 설명하면 된다? 선생님, 최소값이 g에다가 2를 집어넣은 결과인데 그게 지금 현재 얼마가 나뉘면 5가 나왔고, 그러니까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 우리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지수가 없이 그냥 뭐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없겠지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 정리해. 자, 이제 3개 남았고 하고 쉰 다음에, 쉬는 게 아니라 일단 유제 문제 풀고 6시 5분에 우리 쉬는 시간 시작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늦는데? 엄마한테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구만. 예전에 지환이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항상 의심을 해야 되는 게, 어떤 선생님이 전에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상담 문자를 드렸지, 전화를.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잘 안 받으셔가지고 이제 문자를 받았어.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답장이 오기를, 지금 우리 아이랑 같이 어디 설명회를 가는 중인데 제가 배터리가 없으니까 그 아이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그랬어. 그래서 오케이. 딱 해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이한테 어머니한테 보내듯이 이렇게 보냈지.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답장을 해. 막 이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빠지게 됐고 학원 오늘 못 간다 막 이런 얘기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전화를 안 되니까 집으로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받으셨어. 그래서 어머니한테 예, 오랜만에 뭐 연락드립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자기는 전화를 처음 받았다. 아니다. 지난번에 전화해서 저희 문자로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된다. 아니다. 그래서 어머니 문자로 그 선생님이 보냈던 문자를 스크랩샷을 보내서 그걸 보냈어요. 상상이 돼? 예상돼? 그러니까 엄마 핸드폰에 선생님 핸드폰으로 수신거부 해놓고 학원 전화번호 수신거부 해놓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엄마인 것처럼 문자를 보낸 거야. 실제로. 이게 존댓말을 써가면 엄마인 것처럼 교양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친구가 있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막 학원에서 선생님들끼리 막 밥 먹어서 그런 얘기를 해. 우리 반엔 이런 애가 있어요. 저런 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 진짜. 그 머리로 차라리 공부를 했으면은 좋은 대학을 하지 않겠느냐. 엄청난 알레바이죠.
자, 이제 마찬가지로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걸 보는 건데,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 두 개 다 하지 않고요. 밑에 있는 문제만 한번 해볼게. 같은 맥락이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확인하고 싶어서, 자, 이 부등식은 어떤 부등식과 일치하는 부등식을 넘겨가지고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고 싶고, 그럼 우리는 이 함수의 무슨 값?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이용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를 fx를 하죠. 그래서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되느냐? 자, 4x 3승 빼기 4는 0. 야, 미분했는데 근이 하나밖에 없어. 4차 함수를 미분했는데 근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우리는 보통 다 이런 그림이었잖아. 미분한 게 서로 다른 세 근이니까 이런 그림이었던 거잖아. 근데 이제 미분한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한 개라는 건 2차 함수와 유사하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된다 했었지. 중근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만 근데 그래프 의미상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유일하게 x가 1에서 극값이자 최소값을 갖게 되는 함수다.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x가 1에서 유일하게 극을 갖는 거고, 그래서 최소값이 최소값이 f1이고, 그래서 1 함수에 집어넣어 봤더니 정확하게 0이 되고 이 점의 좌표가 1,0이니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작을 때가 0이니 우리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뭐 사실은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그래 또 뭐 확인하긴 하자. 정리해. 빨리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문제 푼 거야. 첫 번째 문제는 뭐 거의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문제만 해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니네 아주 나중에 배우게 될 미적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미적분. 수학 상하, 수학 1, 2 다음에 배우게 되는 이제 수학 이제 미적분이라고 하는, 거기 이제 있으면 확통 뭐 기백 어떻게 될지 이제 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제 거기 가면 이렇게 3, 4차 함수가 아니라 막 이상한 함수의 그래프를 막 그려. 미분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그냥 어떤 함수가 주어지는 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자. 이게 이제 미적분의 목적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나와요. 자, 두 가지 문제 같이 한번 정리해보고. 자, x가 0보다 클 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2차 부등식이어봐. 판별식으로 했겠지. 근데 2차 부등식이 아니니까 판별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 되겠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 자, 선생님. 마찬가지로 이 함수의 식을 또 fx를 한 다음에 f 프라임 x를 조사해 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11x에 더하기 6은 0. 자, 1, 3에 자, 3, 2에 빼기. 그래서 이 친구는 x가 3분의 2와 3에서 자, 3분의 2와 3에서 극값을 갖게 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요거 더 해볼까? 이거 3분의 9고 요거 3분의 2니까 더하면 3분의 11이고, 그럼 평균이면 여기가 이제 6분의 11이 되는 거야. 6분의 11. 자, 이 짓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최대 최소값을 이제 구하기 위한 이제 과정들인데. 자, 근데 보면은 x가 0보다 큰 범위인데 사실은 x가 0이 사실 여기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하는 게. 그냥 한번 0 넣어볼까? f0은 얼마냐면요. f0은 a야. 근데 f3은 얼마냐면 3 집어넣으면 27 빼기 2분의 99 더하기 18 더하기 a야.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만 2로 통분하면 요거 더하면 얼마니? 30에 45. 그럼 2로 통분하면 90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9 더하기 a라 해서 3에서의 함수값이 좀 더 작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0이 어디냐? 여기 있는 거야. x는 0이. 자, 근데 문제에서 x가 0보다 크다니까 이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 주황색 함수의 그래프가 언제나 x축 위에 있고 싶은 거니까, 그럼 x축이 어떻게 지나가줘야 된다? 요 3에서의 함수값이 뭐가 된다? 3에서의 함수값인 자, a-2분의 9라는 놈이 x축이 아래를 지나가줘야, 그죠? 그래야지 주황색이 있는 이 함수가 항상 양수값을 갖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치 꼭지점 좌표 구한 거랑 비슷하게 보는 거죠, 그제? 자, 그래서
이 y좌표인 a-2분의 9가 0보다 커야지만 바로 이 주황색 그래프가 언제나 양수값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또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까지 하고 한꺼번에 정리할 시간 줄게요. 두 번째 문제 보자고. 선생님, 넘어갑시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면 x 4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4a 세제곱 x에 더하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의 최소값이 또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접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미분할게. 자, 이번에 미분하면 자 4x 3승 빼기 4a 3승. 주의해. 이거 x가 는 1차식이야. 마이너스 5x 같은 거야. a는 상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5x 같은 거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5가 되듯이 얘가 됐고, 자, 이 방정식의 해인 유일하게 x가 a에서 극값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최소값인 최소값에 해당하는 a를 집어넣은 결과, 자, a의 4승에서 4a 4승을 빼니까 마이너스 3a 4승 더하기 3이 최소값인데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럼 a의 4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를 가져야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야. 그러니까 주제는 되게 쉬워. 다양한 유형이 있을 뿐인 거지, 그지?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첫 번째 문제는 이랬고, 두 번째 문제는 이랬고. 자, 한 문제만 살펴보면 또 미분 활용의 한 단원이 마무리가 되네요. 그 니네가 지금은 진짜 이게 처음이지 나중에 뭐 이 파트도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이것도 사실 이제 문과, 예전에 이제 문과들이 여기까지 이제 미분을 하고 이과들이 이 이후에 미분을 했는데, 그러니까 문과들도 나름대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아야 되니까 이 파트도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낼 수는 있고. 자, 이제 마지막 한 유형만 남겨두었네요. 자, 11번 문제를 일단 다 푼 사람들은 한번 11번 문제를 한번 봐봐. 자, 지금 문제가 똑같은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첫 번째 문제하고 두 번째 문제의 차이점이 사실 있어. 첫 번째 문제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x를 같은 x를 집어넣는다.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다른 x를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다른 x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과연 얘가 어떠한 차이점을 만들게 되는지 이것만 설명하고 일단 니네한테 문제 풀 시간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 자, 1번은 사실은 뭐 여태까지 우리가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 바로 진행해보면, 선생님 fx가 gx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으려면 얘를 넘겨요. 그럼 fx에서 gx를 뺀 x 4제곱 뺀 더하기 3x 제곱에 더하기 10x에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자,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고 싶어. 이렇게 접근해주면 돼. 맞지? 이게 넘겨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를 미분하면 4x 3승 더하기 6x 제곱에 더하기 10은 0. 그 양면은 2로 나눠주면 2x 3승에
3x 제곱에 더하기 5는 0.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0이 되나? 안 되는데? 마이너스 1, 0 안 되는데? 이거 미분한 거 0이면 안 되지? 자, 넘기면은 이게 3x 제곱이고요. 더하기 10x이고, 오케이, 콜. 미분하고, 그럼 나눠주고. 이거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혹시 있나? 찾아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4 안 되고. 마이너스 3? 뭐가 되지? 뭐죠? 자, 얘가 지금 이렇게 잘 안 나올 텐데, 자, 뭐가 좀 문제가 있나요? 자, x 4승에 넘어가면 3x 제곱에 더하기 10x. 자, 잠깐 볼게. 이거 왜 미분이 안 돼? 잠깐만. 이 책이 아닌데? 이것도 아니고. 자, 우리가 이게 3차식이니까 원래 x 대신에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0 되는 걸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x 대신에 뭔가를 집어넣어 0이 되는 게 왜 안 나오니? 찾은 사람 있으면 얘기해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아니고. 풀마 1, 2, 3 중에 집어넣어 0 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어떤 거? 야. 얘는 6x인데, 그죠? 정신 나갔습니다.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은 2x 3승에 0x 제곱에 3x에 더하기 5인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로 조리제법. 그럼 내리면이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2, 더하면 5니까 그럼 이 친구는 x 더하기 1과 그 다음에 2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 친구의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유일한 항등을 가져. 그러니까 4차 함수를 미분한 놈이 유일하게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가지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갖고 실제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 1 더하기 3 빼기 10 빼기 a 즉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 자, 근데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선 이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우리가 언제나 0보다 같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은 a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야. 이건 우리가 했던 거니까. 그죠? 했었던 거니까. 두 번째 뭐냐? 야, 봐봐. 이 중요한 건 서로 다른 x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같은 x를 집어넣으니까 넘겨서 그걸 같은 x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건데 자, 예를 들어 볼게. fx는 최고 참계수가 양수인 4차함수고 gx는 최고 참계수가 음수인 2차함수니까 만약에 함수의 그래프가 fx 이렇게 그려지고 gx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냐면 역전이 가능해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x2를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이러한 x2를 집어넣고 x2를 그 다음 x1을 어디 있는 x1? 여기 있는 x1을 집어넣잖아. 예를 들어 여기는 x1을 집어넣잖아. 그럼 f의 x1을 집어넣은 결과보다 g의 x2를 집어넣은 결과가 더 클 수 있으니까 그럼 두 번째 문제가 원하는 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봐. 너랑 나랑 서로 다른 놈을 집어넣어. 그럼 f의 x1 집어넣은 이 결과 g에다가 x2를 집어넣은 이 결과 자, g에다가 x2 결과 집어넣은 결과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싶지 않다. 그럼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싶지 않다?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고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면 돼. 그림이. 이런 형태로. 그러면 어떠한 x1과 x2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fx1이 gx2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말은 기억해 두자.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바로 뭐냐면 fx의 최소 값이 독립적으로 가는 거야. gx의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문제는 이런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였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 맞게끔 이제 답을 한번 구해볼게. 요렇게 되는 상황을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뭐 저 표현하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해 보면 자, 갑시다. F만 미분해보면 4x 3승에 더하기 2x에 마이너스 6은 0. 그럼 2x 3승에 더하기 x에 마이너스 3은 0. 그럼 x 대신에 1 넣으면 0 되죠? 그래서 x 빼기 1에 나머지 식이 2x 제곱의 인수분해인데 원래 조리제법 암산으로 좀 해보면 자, 3x가 이렇게 x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fx는 유일하게 x가 1일 때 그 값을 갖게 됩니다.
fx는. 자, 1 집어넣으면 얼마냐? 2에서 6을 뺀 마이너스 4. 자, fx는 1, 마이너스 4라고 하는 마이너스 4라는 최소값을 가져. 근데 대칭축 얼마? gx의 대칭축 얼마? gx의 대칭축 얼마지? 자,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x제곱 더하기 8x니까 마이너스 4에서 최대값을 갖게 돼. 그러니까 위치가 좀 잘못되긴 했지만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마이너스 4를 실제로 집어넣은 16의 마이너스 2배인 마이너스 32 더하기 64 플러스 a니까 32 더하기 a가 되게 되는데, 자, 그래서 나의 최소값인 마이너스 4가 너의 최대값인 32 더하기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래서 a값은 누구보다? 마이너스 36보다 작거나 같다. 답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같은 x를 집어넣으니까 그냥 우리가 늘상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서로 다른 x를 집어넣으면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최대 최소를 비교하는 문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 정리하세요.